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지난 8월에 중국이 실전 배치를 하기 시작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첨단 기술 300여 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17일 공개 계약서 및 중국 정보 자료 등을 분석해서 2019년 이후에 300여 개 이상의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및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국의 극초음속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선두에 서 있는 군사 연구 단체들이 미 국방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과 계약을 맺은 미국 기업들이 개발된 이 제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미국 전문 기술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결국 미국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기술들까지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작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인데요. 이 방공무기 체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사실상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한두 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의 조달 데이터베이스 및 이 기타 계약 서류를 분석한 결과 50개 가까운 미국 기업이 2019년 이후에 중개자를 거쳐서 미사일 개발과 관계된 중국의 군사그룹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소재의 조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에타콤 테크놀로지 등 이런 2개 업체는 재판매자를 통해서 중국 항공역학원 이거 CAA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기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2개 업체 모두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각각 3,160만 달러 그리고 1,39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풍동시험, 그러니까 바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건데 이 풍동시험 같은 실제 실험을 최소화하고 가상으로 충분히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 개발 시간을 줄이는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중국 항공역학원 그러니까 CAA에 이 도입됐다는 건데 이 기관은 중국의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항공역학원 CAA는 이렇게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기관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판매를 금지한 포괄적 정책에 따라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2020년에는 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NCS가 중국 협력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베이징 이공대학교 이 BIT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BIT는 중국의 최고 국방대학 가운데 하나로 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본사인 지멘스의 미국 법인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역시 지멘스의 중국 파트너를 통해서 BIT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애리조나에 있는 4D 기술 업체는 난기류 측정의 절대적인 간섭기를 중국에 넘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군사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6명의 중국인 과학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설계 및 시험과 관련된 기술에 거의 제한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방부 지원을 받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민간 군수업체나 특정 연구소가 관련 기업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공유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데 미국 기술이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해 중국의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하니까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옛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그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사일 비행과 관련된 고도의 물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풍동 실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실험을 풍동 실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과학자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연구 개발 결과인 미국의 상업용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실험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시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겠다고 위협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에 고급 소프트웨어가 꾸준히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중국군이 미국의 혁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도전 과제를 강조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한마디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는데 이딴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방식을 통한 우회 형식으로 미국의 상당수 기술이 중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첨단 기술이 역으로 자국을 해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던 사실을 인식하고 이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빈 구멍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대중국 끝장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바로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 제조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첨단 컴퓨터와 반도체 제조 항목에 대한 새로운 대중 수출 통제,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이번 조치의 핵심 중 그 첫 번째가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 차단인데요. 이걸 통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첨단 무기 개발에 쓰이는 미국산 고성능 칩 사용을 중국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성능 칩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의 두 번째 핵심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중간재 수출을 막은 건데요. 이 역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핵심 제재는 미국 고급 인력의 중국 반도체 업체 취업 차단 조치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는 많은 미국인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라든지 개발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수가 2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우회 도입하는 핵심 역할을 이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인력의 공급을 막음으로써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바로 미국의 인력 공급 제한을 꼽을 정도입니다. 자, 미국의 이번 반도체 관련 제재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기 때문에 중국 기술 산업 전반에 이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투자은행 화싱 자본의 우스하오 사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부드럽게 말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미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지금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독침이 돼가지고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 올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진영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죠. 그런데 중국이 바로 그 러시아에 반도체를 대거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지난 7월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중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이 5천만 달러, 한 662억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지난해의 2배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중국은 또한 민간 또는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첨단 기술을 취득해 가지고 미국을 향하는 무기를 만들고 또 미국을 대적하는 국가, 러시아 같은 나라에 무기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중국을 미국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한마디로 중국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인 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재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대중국 제재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